안녕하십니까. 당독소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애완묘를 관련된 좀 강의를 좀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애완묘가 먹는 사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료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준들을 나름대로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해놓으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료를 고르는 기준점, 물론 기존에 영양도 좋아야 되고 기호성도 있어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런 사료들을 그런 기준에서 내 애완묘한테 먹였는데 피부질환이 오고 관절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사료에서 온 거예요, 사료에서. 그럼 사료를 열심히 잘 먹였는데 뭐가 문제냐? 사실은 사료 속에 들어있는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당독소가 낮은 사료를 골라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정보를 좀 오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아니면 애완묘에 만약에 피부질환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자주 발생, 약을 바르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 그때는 낫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재발되고, 근데 그 약들이 다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게 되면 나중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부종 생기고 더 악화되고 더 이상인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지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관절이 잘 굴죠. 이제 관절이 잘 굴는 게 비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염증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런 관절이라든가 이 점막 조직에 공격을 잘해요. 그래서 피부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요즘 각 가정마다 애완견 저희 사는 집에도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키우는데 사실은 이런 그 원인들이, 이런 질환들의 원인이 뭐냐? 당독소가 원인이다. 그러면 먹이는 것부터 어떻게 먹이고 어떤 거를 골라서 섭취를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완견의 사료 선택도 중요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관 방법. 우리는 사료 사다가 그냥 놓고 그냥 떠서 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료를 한 번에 사가지고 완전히 소비돼서 다시 살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를 몇 개월씩 걸리면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사료 속에는 당독소가 또 엄청나게 또 더 만들어지고 쌓인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혀 정보가 없죠. 내 애완견이 특히 이런 피부질환, 관절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이왕 나하고 같이 반려견이고 반려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이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가 아파서 힘들고 그러면 같이 힘들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방법과 이런 고르는 방법에 다 가능하다. 이게 어떤 수의사 선생님이 온라인에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예요. 제가 블로그에서 온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강아지 사료 선택 포인트가 첫 번째, 기호성. 맛이 좋아야 되고 먹기 전에. 근데 이 기호성이 사실은 너무 단맛이라든가 이런 너무 맛에 치중하다 보면 이 당독소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기호성에 치중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오히려 사료가 더 좋다. 너무 과식하거나 계속해서 식탐을 유발하는 기호성까지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영양적 밸런스. 이건 물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흡수율 중요합니다. 근데 소화흡수율도 너무 소화흡수율이 좋은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소화흡수율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양 과다가 돼서 오히려 대사가 항진되고 그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소화흡수율이 좋은 거를 계속해서 먹으면 사람도 망가지고 탈이 나거든요.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화흡수율은 적절한 게 좋다. 예를 들면 100이 들어가면 한 70은 소화흡수되고 30은 우리 장에서 장의 균의 먹이가 되고 해서 장이 건강해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흡수율이 좋은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안전한 원료. 사실은 이거는 알기가 사실 어렵죠. 내가 수제로 만들지 않는 한은 사실 이거는 믿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여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넌 GMO. GMO냐, 넌 GMO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제 환경학자들이든가 많은 우려하는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슈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GMO 이왕이면 넌 GMO가 훨씬 낫죠. 왜냐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거는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번하고 3번은 좋은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당독소입니다. 사료 속 당독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 이게 왜 그러냐?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 우리 애완견, 애완묘도 그렇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끼 내지 3끼를 막 먹는다. 똑같이 사람처럼. 먹을 때마다 뭔가를 먹을 때마다 당독소가 우리 몸속에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이게 일정 레벨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료가 만약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으면 이쪽에 A라고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면 이 2개의 사료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B입니다.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B입니다. 왜 그러냐? 칼라가 갈색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열이 더 많이 가해지고 시간이 길게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이 점점 짙어지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당독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칼라가 옅으면 옅을수록 당독소가 화학적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사료를 고를 때는 일단 뭐냐? 칼라가 옅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당독소가 낮은 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사료는 몇 도씨에 보관해야 되느냐? 내가 사다가 뭐 매장에서 팔 때 보니까 그냥 상온에다가 뭐 올려놓고 그냥 가져왔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편으로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당독소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사료는 몇 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거는 냉동이에요. 냉동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큼 빼서 주는 거죠. 아니면 냉장. 근데 굳이 냉동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몇 년씩 가는 것도 아니고 한 2, 3개월이면 충분히 이게 다 소진될 거니까 냉장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 이왕이면 상온에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 보관을 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분유입니다. 분유. 사료를 선택을 그 다음에 분유인데 분유를 갖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몇 도씨에다가 어떻게 수분이 있는 특히 여름 같은데 함습도가 습도가 높을 때는 높을수록 당독소는 보관 기간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유인데 분유도 저장 조건에 따라서 보게 되면 당독소가 요만큼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 조건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제품이고 완성된 제품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보관 조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 방법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아요. 건조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습도가 낮고 4도씨 아니면 냉동.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무조건 냉동이에요. 냉동에다 보관하면 전혀 보관 기간 동안에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냉동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냉동에 권하는 걸 추천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장 보관을 추천하고, 상온 보관은 어쨌든 간에 하루 이틀이 지나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생긴다. 예, 장마철 같은데 사료 한번 꺼내놓고 시간 지나면서 보세요. 훨씬 더 색깔이 짙어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당독소를 먹은 애완견이나 애완면은 피부질환, 관절염 이런 다양한 질환들에 쉽게 노출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일자가 짧은 거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장 가봤더니 이게 만든 지 이미 6개월 지난 거고 7개월, 8개월, 1년 지난 거다. 이런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만든 지 한 달, 뭐 2달.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컬러는 옅으면 옅을수록 좋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물 보시고, 이러면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내가 같이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예, 이런 질환에서 고통받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가 사료 속에 있는 당독소를 먹고 나면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 뭐냐? 이런 그 당독소가 많은 이 사료를 먹고 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암도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도 많이 일어나고, 노화가 빨리 촉진돼요. 그래서 애완견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5년 살게 뭐 10년 만에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료 비용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과 조직들이 망가지고, 특히 개가 약한 게 뭐냐면 신장이 약해져요. 신장 방광 기능이.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게 뭐냐? 당독소가 우리 몸에, 우리 사람도 그렇고 당독소가 어디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하냐? 신장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해요. 왜냐? 신장에서 우리 모든 거를 대사시키고 배설시키고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당독소가 신장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신장에서의 그런 해독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당독소가 대사돼서 소변이나 변으로 나가는 것들을 못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점점점 쌓이게 만드는 거죠. 신장 기능이 상당히 데미지를 잘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내에 이 세균의 균에도 영향을 줘서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변비를 하거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면역세포에 들러붙어가지고 당독소가 염증하고 알러지 같은 것들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사료를 섭취를 하게 되면 내가 같이 있는 애완견, 애완묘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나 이런데 당독소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실험들을 다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애완견의 소뇌신경에서 당독소의 축적과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사람의 수명에 비해 훨씬 짧은 것에 비춰볼 때 개 뇌에서 당독소 축적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당독소가 많은 사료를 먹으면 개 신경에 데미지를 주고 염증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과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 애완견 관절 연골에 당독소가 많으면 관절염 증상이 훨씬 심해진다. 네. 비만에 의해서 뭐 관절이 좀 손상을 받더라도 당독소가 많으면 훨씬 더 이 시비어리티가, 중증화가 더 빨리 온다. 네, 심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완견 사료에 함유된 당독소가 애완견의 동맥경화라든가 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당독소가 많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섭취해서 임상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26일 동안 저희 유산균을 섭취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뭐를 먹였냐면 저희가 파마산 치즈를 먹였습니다. 파마산 치즈 속에 당독소가 많거든요. 파마산 치즈를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 그다음에 먹고 난 후에 파마산 치즈 먹으면서 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걸 임상을 해서 26도 임상을 해봤더니 유산균을 먹기 전에 혈중의 당독소가 파마산 치즈를 먹으면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유산균을 26일 동안 저희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먹고 난 다음에 파마산 치즈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독소가 전혀 안 움직이죠. 완벽하게 혈중의 당독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당독소를 완벽하게 없애가지고 우리 몸에는 더 이상 당독소가 쌓이지가 않고 돌아다니지가 않게 만들 수 있더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는 게 당화혈색소가 26일 만에 8%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도 잘 떨어지고 AST도 잘 떨어지고 ALT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가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래서 이 당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염증을 없애고 혈관 질환들을 없애는데 무지무지하게 좋은 효과를 준다라는 걸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을 했어요. 어떤 약사님이 저희 이제 회원 약사님이죠. 약사님께서 14살 된 야옹이가 안 먹고 빼빼 마르고 기운이 떨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540이 나오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진다 그랬죠? 아까? 당독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독소 때문에. 특히 이 애완견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고 방광이나 이런 신장 기능이 데미지를 받는데 그거는 다 어디서 온 거냐? 거의 다 당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하는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당독소를 없애는 그 제품 2가지를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유산균을 석 달 정도. 그러니까 혈당 이런 거 당뇨 오고 이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 당독소를 없애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없앴더라. 근데 당연히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시기를 어떤 걸 하냐? 당독소가 낮은 시기를 해야 돼요. 당독소가. 당독소를 낮은 시기를 하면 같이 병행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